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또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홍콩 자치권 문제까지 확대되며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 달 대규모 세일 행사를 조기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조기 개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심리 회복에 불을 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두산중공업과 쌍용자동차의 명함이 엇갈립니다.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 4천억 원을 지원받은 두산중공업은 내달 1조 원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쌍용차의 경우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은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S&P가 3,000선에 안착을 했고요. 다우도 25,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빠르게 지금 주가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오늘 맞춰서 장 초반까지 움직였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좋았던 정도가 코스피가 2,050도 돌파를 했고요. 1%대 강세를 보였는데 모두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700선 위협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낙폭들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좀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홍콩 보안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3시에 통과가 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인지 아니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되는 것인지 사실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요인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포가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의 등락에 비해서 종목별로 움직임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자, 코스피가 현재 2024.34 움직입니다. 0.34%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2,000선은 또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53부터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1%대의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무너지는 건데 사실 오늘 그 수급을 좀 보시면요. 기관 외국인이 사는 장입니다. 개인은 팔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을 좀 받쳐준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강세, SK하이닉스가 2% 강세입니다. 워낙에 지금 전일 미국 쪽에서 반도체 흐름이 좋았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꺾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2%대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함께 동반 하락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잘 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61만 원까지 조정 나왔고요. 네이버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부터 LG생명까지 모두 빠집니다. 낙폭들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차부터 NC소프트까지 여기도 모두 다 빠지는데 낙폭들을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제외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코스닥도 707, 어느새 또 700 초반대까지 이렇게 빠르게 내려옵니다. 다음 보시면요.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급락을 하더니 지금 700도 사실 한번 깨고 내려갈 정도로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개인만 삽니다. 워낙에 급락장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담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여파가 좀 있죠. HLB 10만 원 초반, 그리고 알테오젠 오늘도 올라가고 CGN도 올라갑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금 조금 올라가는 게 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계속 늘고 있다라는, N차 감염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경계감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부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77,000원도 지금 이탈이 된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빠지고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부터 원익IPS까지도 오르는 종목들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로 코스닥은 전체적인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환율은 1242원,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진행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줄여가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키운 상태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KB금융, SK바이오랜드, 현대사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현대사료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사료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사료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17,050원입니다. 하루 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앞두고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잠시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예고에도 중국이 오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연간 1억 톤 이상의 대두를 소비하고 그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국내 사료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사료를 비롯해서 우성사료, 팜스토리 등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KB금융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3.32% 올랐고요. 거래가 34,200원입니다. 하루 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최고가 35,150원, 최저가 33,85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은금통위가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3월 16일 임시금통위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한 지 2개월여 만에 추가 인하인데요. 최근 수출 급감, 미중 무역 갈등, 주요국의 성장률 추락 등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KB금융,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은 오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SK바이오랜드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에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7.5% 내렸고요. 거래가 36,300원입니다. 하루 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최저가 35,250원으로 현재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내 1위의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인 SK바이오랜드가 최대 주주인 SKC의 지분 매각설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SKC가 보유한 지분 27.9% 전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자문사를 선정해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SKC는 지분 매각을 위해서 현대백화점그룹과 논의 중이지만 매각 여부 및 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코인 시세도 만나보시죠.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0.59% 오르면서 가격은 1,120만 원대, 이더리움이 0.39% 올랐고요. 25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은 오미세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4.36% 내리면서 가격은 1,983원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0.22% 내렸습니다. 28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확인해 보시죠.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가 소폭의 등락 보여주는 가운데 모네로가 1.49% 빠지면서 7만 7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개에 따른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쪽 분위기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미국 쪽에서는 지금 경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아시다시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를 쓰면서 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미국 증시가 답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라 기대감이죠. 이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건데
우선 미국 증시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부분은 점점 증시가 올라가면서 시장 전문가들이 약간의 좀 물음표를 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계속 증시 거품론이 나왔었고 지금 하지만 이제 반대로 증시는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어떤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경제활동 재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그겁니다. 증시와 실물 경제가 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 미국들의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천차만별로 지금 방향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테마공원을 개장을 7월 11일부터 한다고 했죠. 우선 디즈니 월드를 7월 11일부터 개장한다고 했는데 우선 다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공원이 디즈니 테마공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천만 명을 방문객 수가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3월 중순 이후로 봤을 때도 공세 조치가 나와주면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그 디즈니 그룹에 타격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대한 같은 그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그 개장을 하면서 다른 여러 주에 있는 이 디즈니 테마공원도 개장을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달 11일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까지 그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즈니의 이 테마공원의 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어떤 경제의 재개에 대한 부분은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반면에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12,000명을 감원한다고 그러죠. 역시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 급감에 대응하면서 이 자구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그러니까 그 미국 내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해외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직원 한 600명 이상으로 감원을 하고 이후로도 이제 감원에 대한 지속적인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디즈니와 보잉의 어떤 이런 그 행보가 틀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내에서도 이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상황을 좀 불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가 시작된다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상승할 거로 지금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의 잠재적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만 어떻게 보면은 그 V자 반등에 대해서 지금 시점 환호하고 있지만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그 미국에는 그 FAANG 팽이라고 하죠. 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주식에 대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다른 글로벌 증시도 동조하로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차익 실현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소식인데 이게 중국에서 공격적 M&A 통해서 테슬라를 잡기 위해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전기차 부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가장 큰 어떤 좀 관심이 갔던 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전기차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딜레이되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그 어닝 서프라이즈와 주가 행보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경제 재개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그 전기차 업체를 전기차 업체에 지분을 인수하는 건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 시장은 좀 새로운 어떤 좀 신구도로 좀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우선 폭스바겐이 중국 전기차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부분이 우선 그 전일에 로이터 통신에 나왔는데요. 우선 이
폭스바겐의 인수 대상 전기차 업체는 그전에 JAC 모터스 모기업이죠. 안우이 장화의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 지분 50%를 최소 35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019억에 파드린다는 그 얘기인데요. 이 안우이 장화의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안우이성 허베이시가 소유한 국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이런 인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강력한 어떤 폭스바겐 자체적인 전기차를 들어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이 폭스바겐의 이런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적이죠. 공격적 M&A는 미국 테슬라 쪽을 겨냥한 어떤 조치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는데 우선 북미 시장 가격을 전기차가 인하할 것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추후에는 중국에서도 가격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의 어떤 그 전기차 시장 진출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향후의 전기차 시장은 굉장한 어떤 그 경제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삼성 SD나 LG와 2차전지 배터리를 주는 오히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수혜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런 주가가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과 삼성 SDI의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에 나와주면서 정책 관련주로도 가고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전기차 시장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에는 중국 1달러가 7위안, 포치 시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습인데 포치 시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 좀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포치라는 것은 깨트릴 파, 7을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1달러에 7위엔을 깬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공장인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다면 미국 경제에도 수출 경쟁력은 확보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2억 500만 개 제조업의 일자리도 보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요일 상하이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1달러에 7.17위엔까지 절하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1달러에 7.16위엔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201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해외 시장을 놓고서 경쟁하는 아시아 수출 경쟁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주시장도 지금 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230원에서 1240원대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큰일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 미국과 관련해서 외교나 군사, 경제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그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돼지고기, 쇠고기, 대두, 닭, LNG 쪽을 수입과 관련해서 그 규제하기보다는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수입 물동량을 줄인다면은 11월 대선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미국은 관세 부과를 시키더라도 중국은 환율을 절하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 사업이라든지 디커플링, 리쇼링 전략에도 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를 시킨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이 환율을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 번 자주 위엔화와 관련된 절하를 시켰던 이런 정과가 있는데요. 과거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을 무려 하루에 33%나 대폭 절하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1997년도에 아시아 외환 위기를 초래시켰던 단초가 중국의 환율 절하에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15년 8월 11일 날 기습적으로 위엔화 가치를 이틀에 걸쳐서 4% 가까이 평가 절하시켰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한순간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엔화를 1달러에 7.18 위엔까지 절하시켰는데요.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외환 위기의 아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위엔화를 절하시키는 움직임만 보여도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해 8월에도 환율 조작국 지정되기도 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이 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지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이 위엔화 가치를 대폭 낮추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적용했던 포괄적 통상 경쟁력법, 그러니까 일명 종합무역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죠. 신용 부도 스와프인데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성격입니다. 높을수록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 어제는 또 74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41%,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40%까지 급등하는, 소위 말해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CDS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환율, 주가가 한꺼번에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그럼 중국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무역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교육 촉진법에 의해서 1년간 미국과 협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요.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내놔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실효 환율을 중국이 조작을 했을 경우 위안화 절하방만큼 보조금을 준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절하방만큼 상계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결국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밖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금융 지원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고요. 또 IMF를 통해서 위엔화 환율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미 투자 시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홍콩에 따른 특별주의 상실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국이라는 양면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포치 시대가 사실 중국이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다시금 무역 분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더 나가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든지 우방국을 한때 묶는 EPN이라고 하는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시키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중국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밀려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중 관계가 빠르게 냉전 체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역 전쟁이어서 기술 전쟁, 또 금융, 외환 전쟁이 전선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세에 몰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매년 300만 명의 대미 여행객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37만 명의 대미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를 규제해 준다면은 여행 수지 같은 경우에는 4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메이, P&G와 같은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금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중국도 엔티티 목록이라고 해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을 규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해외 유보금을 빨리 본국으로 환수하려는 그 압력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말로만 했던 히토리에 대한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북한, 이란, 시리아와 같은 외교 문제에서 미국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롯데와 관련해서 보복을 했듯이 스타벅스, TGI, 맥도날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매년 50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이거와 관련된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로 미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환율 전쟁을 펼치거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 증시는 충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선은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것 같아요. 증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0일 만에 2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경기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없이도 순환매 속에서 계속 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마냥 우리 증시가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우리나라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무려 0.86으로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나가 절하가 된다면은 우리 경제, 특히 수출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시아 금융시장, 중개 무역의 허브인 홍콩 자체가 불안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눈에 한가운데 갇혀버린 고깃배처럼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신냉전 구도로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주가 변동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성도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마냥 낙관적인 상황으로 장기 투자를 계속 하기보다는 단기 잘라서 순환매를 빨리 타는 움직임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보안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는 홍콩에 대한 통치를 완성시키겠다고 여러 번 공약을 해왔고요. 또 이번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7개월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굴해서 보안법 초안과 관련해서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에 의해서 폼페이오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말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 카드로 캐나다에 있는 화웨이 부회장 멍완조를 미국에 송환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계속 가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던 홍콩 인권법이 이제 발동이 되게 됩니다.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일국양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고도의 자치가 훼손됐다고 의회에 보고되면은 바로 홍콩에 대한 정책법에 의해서 92년 통과되었던 관세나 비자 발급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거둬들일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인 보호 차원에서 홍콩 거주 미국인들에 대한 철수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도 같이 철수를 하고요. 일본도 철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홍콩 철수는 그야말로 헥시트라고 하는 자금 이탈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홍콩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국제 자금 흐름에도 큰 변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서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융 허브는 뭐 경제 규모가 큰다든지 그리고 강력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뭐 영어 소통이라든지 시민의 뭐 감시 그리고 일상생활의 그 자유로움, 뭐 세제 투명성, 예측 가능한 법률 시스템 뭐 이런 쪽을 전부 종합해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홍콩을 좀 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상당 기간은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을 좀 보완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으로 뭐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위상 또 중국의 경제적 지원까지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뭐 당장 금융 허브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뺏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콩 못지않게 뭐 첨단의 금융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기업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나라고 또 세제와 관련된 혜택이 많다는 점에서 뭐 자금 이동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많은 자금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뭐 싱가포르 금융시장을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갑작스럽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 낙폭이 큰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좀 유의사항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세 종목 가져왔고요. 예. 장중에 시장 출렁거림이 있어서 당황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중 조정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조정은 또 깊은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조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의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주도권 성향이라는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동안 주도주였던 삼성전자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빌빌대다가 오늘 이제 갭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다시 주도주로서의 위상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주도권이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많이 가지려는 그런 의도로 보셔야 되고 장중에 출렁거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간 동학개미 운동을 펼쳐가면서 슈퍼개미들이 많이 주식을 올려놨는데 사실 물량을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에게 던져주면서 이런 긍정적인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주식의 격언을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조정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정이 올 것만 생각하면서 무조건 현금 확보하고 또 관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보이는 현상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굉장히 위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보다는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큰 조정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목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종목 한빛소프트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빛소프트는 게임 서비스, 드론 판매업, 교육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게임 포털 사이트 한빛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온라인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 위드, 에이카, 오디션 등 그리고 모바일 게임 클럽 오디션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빛 유비쿼터스 엔터테인먼트, 한빛 드론, 또 브릴라이트 등 3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동사는 지난해 모바일 게임 도시 오브 M을 론칭하면서 게임 업계 최초로 낚시 예능 게임 장르를 개척했고
신작 게임들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작 라인업 중에서도 일본 스퀘어 에닉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남부 삼국지 난무와 건슬링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스퀘어 에닉스의 기존 IP로 전작에서 각각 500억, 또 2천억 원 전후의 매출을 올린 바 있어서 또 향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한빛 드론을 통해서 드론을 유통하고 교육 등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드론 사업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드론 사업 매출 증가로 동사는 매출 다각화를 점차 시현하고 있고요. 또 사우디가 한국의 드론 대공방어 체제 도움을 요청했다고 알려지면서 자사인 한빛 드론을 통해서 5G 가드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주목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자회사 브릴라이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 또한 전개하고 있어서 미래 산업 사업 진행이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3,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가 오늘 장중에 출렁거림을 통해서 지수가 빠지면서 4%대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가의 매수 매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3,700원대는 매수를 감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2,700원대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 3,400원 부근에서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400원을 설정하고 손저가는 2,600원. 2,600원 좀 가깝게 보여지는데 2,600원을 깨면은 어떻게 보면 2,300원대까지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저가는 짧게 설정을 하고 목표가는 좀 높게 3,4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로딩이라는 종목인데요. 하이로딩은 피부 미용 의료기 전문 기업으로 집속 초음파, 리프팅의 대명사 더블로를 시작으로 냉각 지방 분해 장비 리콜에 이어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스킨 부스터 장비까지 탄탄한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피부 및 바디 관리 의류 장비 제조업체로 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지방 분해, 여드름 치료, 모발 이식 등과 관련한 핵심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현상에 따른 뷰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매출액 13% 이상의 꾸준한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 가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피부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서 화장품 중심에서 시술 중심으로 뷰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시술이 보편화되는 시장 상황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내후년 2022년도에 1조 6천억 이상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다수의 개인용 미용 기기를 시장에 내놓고 있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로닝은 어떻게 보면 큰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상의 하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저가 매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600원대는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봉상에서는 상승에 좀 목마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현재 차트 모양은 일봉상에서 121선, 221선을 터치하고 잠깐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재차 220선인 5,000원 부분을 다시 넘어서게 되면 5,700원까지 이렇다 할 저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5,7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아까 한빛소프트처럼 손절가는 좀 아주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4,400원을 잡겠습니다. 4,400원을 깨게 되면 4,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4,400원 손절가로 정하고 목표가는 5,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가 되겠는데요. 한솔 테크닉스는 파워 모듈 및 휴대폰 관련 부품 제조를 하고 있는 한솔 그룹 계열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워 모듈 부품도 제조하고 있고요. 또 BLU 제품, LED 인곳 웨이퍼, 또 태양광 모듈, 그리고 휴대폰 제품 등 이런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2015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용 무선 충전 RX 모듈 사업에 진출을 했고 그 이듬해 2016년부터는 삼성페이 RX 모듈에 중저가 휴대폰 적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파워 모듈 부분의 매출의 성장을 통해서 수익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겠는데요. 무선 충전 모듈이 확대 채용되고 있고요. 또 TV용 파워 모듈의 제품 그리고 생활 가전 부분의 매출 확대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베트남 법인의 최대 실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베트남 법인의 생산 능력이 작년 말 기준 월 400만 대로 4년 만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TV용 가전용 파워 모듈 성장의 지속과 또 무선 충전 모듈 실적 개선에 힘을 볼 수 있는데 1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 향후 외주 생산은 이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 재개가 실시가 되면서 또 미뤄졌던 유로 2020, 또 도쿄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프리미엄 텔레비전 판매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 회사의 TV형 파워모듈 부문의 고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솔테크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급등이 몇 번씩 주어지는 종목입니다. 급등도 주어지고 큰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21선 그리고 221선 이 지금 맞닿아 있는 그 자리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자리를 깨버리게 되면은 또 61선까지도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선과 221선이 맞물려 있는 자리 이 자리 이제 7,200원 선, 7,200원 선을 지지하게 되면 재차 다시 상승 가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7,200원 전후에서 움직이는 이 상황은 매수에 가다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8,400원을 설정을 하고 또 손절가는 6,600원을 설정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JC케미칼 말씀을 해줬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JC케미칼은 바이오 중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뉴딜 정책 있죠. 그린 뉴딜 정책. 그 정책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제 6% 이상 상승하면서 5,800원까지, 5,830원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5,300원대는 역시 매수의 매력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저항대가 지금 5,900원대에 일단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800원대 1차 달성했습니다만 더 가야 될 자리는 5,900원 선이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점차 지금 이 JC케미칼에 대한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C케미칼은 5,900원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고 5,300원은 정리할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은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세 종목 중에서 한솔테크닉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할 수 있는 자리 21선에 먼저 도달을 해서 적절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자리고 종가 기준으로 7,200원을 넘어서고 또 내일까지도 7,200원을 지켜내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주는 먼저 반등하기 쉬운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주에 8,000원 선에 오게 된다면 벌써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다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 한솔테크닉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마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순서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